안녕하세요. 혼자 실크 스크린을 하는 C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실크 스크린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을 이용해서 간단한 도안을 하는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는 티셔츠가 이번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별로 볼 것도 없는데 작품이라니까 조금 쑥스럽네요. 좀 바람이라도 쐬야 할까요? 이번 도안에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별을 보는 과정을 간단하게 담아봤습니다. 실크 스크린으로 티셔츠를 만드는 작업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완성도 높이기는 쉽지가 않네요. 이번에는 실크 스크린 제작 과정은 이전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실크 스크린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티셔츠를 완성하는 데는 실크 스크린 작업 과정에 대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는 독창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사람을 심플하게 표현한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형 툴을 이용해서 사람의 머리를 그리고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사람의 몸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검은색 사각형을 완성을 했으면 사각형 툴을 클릭을 하면 뇌 규팅에 둥근 작은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점을 밀거나 당기면 사각형의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팔의 두께와 같은 크기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을 해서 팔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다리의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려서 두 다리를 완성을 합니다. 이번처럼 직선으로 그려야 될 경우에는 처음 시작점에 포인터를 두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끝점을 클릭하게 되면 직선으로 이어져 그려집니다.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펜 툴을 이용해서 어깨에 둥근 면을 완성을 합니다. 한쪽을 완성을 해서 복사한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붙여넣기를 하게 됩니다. 비하학적인 곡면이 아닐 경우에는 펜툴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기본적인 펜툴을 익혀두는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머리, 몸통, 팔다리가 각각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한 장으로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 색상이 좀 다른 경우에는 커브 툴을 이용해서 모든 색상이 검정색이 되도록 조정을 합니다. 서 있는 사람을 완성하고 이제는 움직이는 사람을 같은 방법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형 툴을 사용하지 않고 브러쉬 툴의 브러쉬 크기만을 조절해서 이미지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의 도형 툴을 사용하지 않고 둥근 브러쉬의 크기를 85픽셀에 맞춰서 머리를 완성한 다음에 몸통도 마찬가지로 브러쉬의 크기를 77픽셀로 맞게끔 조정을 한 다음에 그려서 몸통을 완성을 합니다. 다리는 48픽셀로 크기를 정한 다음에 펜툴을 이용해서 다리 모양을 따라서 펜툴로 선을 그린 다음에 이 선을 따라서 브러쉬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펜툴로 그린 선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스트로크 패스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패스선을 따라서 브러쉬가 그려지면서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처럼 꺾인 선을 그릴 때는 패스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패스선 위에 마우스를 올린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스트로크 패스를 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면 패스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팔의 경우에는 팔의 두께를 32픽셀로 설정을 한 다음에 다리와 마찬가지로 스트로크 패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완성합니다. 지금까지는 브러쉬 툴만을 이용해서 심플한 사람의 움직이는 모습을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그린 그림에 윤곽선을 넣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곽선을 넣는 방법은 선택한 레이어의 레이어 창에서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면 스트로크라는 게 있는데 스트로크가 얼마만큼의 두께로 테두리를 형성하느냐 하는 것인데 사람의 이미지를 좀 더 잘 보이고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테두리 스트로크의 두께를 3픽셀로 설정을 했습니다. 팔과 다리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보이는 팔과 다리 그리고 머리 부분에 동일하게 3픽셀의 스트로크를 줬습니다. 지금 그림의 상태는 팔 두 개, 다리 두 개, 머리, 몸통 각각 레이어가 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팔 스트로크를 줄 경우에는 앞쪽 팔 레이어, 앞쪽 다리를 할 경우에는 앞쪽 다리 레이어, 몸통 할 경우에는
몸통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서 그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스트로크를 주는 창으로 가서 레이어를 주는 겁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이는 숫자는 각각 머리, 몸통, 팔, 다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브러쉬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크기를 알고 있어야 동일한 크기의 사람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팔을 올리며 망원경을 만지러 가는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하면서 빠뜨린 내용 위주로 포토샵 작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선택한 레이어에 이름을 정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지금도 레이어가 대략 한 10개 정도가 보이는데 레이어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레이어 1, 2, 3로 저절로 붙게 되는데 나중에 어떤 게 어떤 레이어인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면 머리, 앞쪽 팔, 뒤쪽 팔, 앞쪽 다리, 뒤쪽 다리. 그래서 앞쪽 뒤쪽은 전면에 있느냐, 뒷면에 있느냐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레이어에 이름을 붙이지 않아서 레이어 1, 2, 3로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머리, 몸통, 팔다리를 각각 헤드, 바디, 프론트 암, 리어 암, 프론트 레그, 리어 레그로 구분하기 쉽게 이름을 다시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화면에는 레이어 1, 2, 3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오늘 하는 포토샵 작업은 반복적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의 이미지만 완성을 하면 나머지 이미지는 저절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가지고 포토샵의 간단한 기능을 반복 숙달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외곽선 스트로크를 생성하고 지우는 이 작업이 이미지를 깜찍하게 만들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을 잘 알아두셨다가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다른 작업을 하실 때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망원경으로 다가서는 사람의 이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른쪽의 레이어 창에는 사람의 연속적인 이미지가 M1 헤드, 레이어 4, 5로 표시되어 있고요. 아직도 레이어의 이름을 표기하지 못했네요. 이제는 망원경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한 사각형 틀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사각형 테두리의 조정 방법입니다. 사각형 그림을 클릭했을 때 뇌 귀퉁이에 나타나는 작은 동그라미를 눌러서 둥근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먼저 망원경 경통의 테두리는 둥글고 부드럽게 처리를 하고 조합부에 해당되는 사각형 테두리는 직각이 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통의 후드 부분은 테두리를 다소 둥글게 처리를 했습니다. 망원경과 삼각대의 연결 부위는 원형틀을 두 번 사용해서 마무리합니다. 다리는 브러쉬 툴을 적당한 크기로 설정해서 그리면 됩니다. 이미 완성한 사람 이미지 5개를 그림과 같이 배치하고 망원경을 완성한 레이어를 복사 붙여넣기를 4번 실행해서 적절한 위치에 놓아 디자인을 완성을 합니다. 완성한 그림으로 실크 스크린판을 만들었습니다. 스크린판을 만드는 과정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조하시고요. 이번에는 스크린판을 만드는 과정을 촬영하지 못했으니 이에 관한 과정은 이전의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갓파더 에코백을 만들 때 영상입니다. 이제 완성한 티셔츠를 모델에 입혀봤습니다. 모델의 멋지니 티셔츠까지 돋보이네요. 어이쿠, 이분은 모델로서는 작용 미달이네요. 영상을 보시고 이런 종류의 티셔츠가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